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아빠의 진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인스타 및 블로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많이 써놨는데요. 마지막에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는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알 줄 아는 아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기쁘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자기의 욕망을 정말 직관할 줄 아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꽉꽉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6월 말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 집필을 하다 보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부모, 어른들도 읽을 수 있게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읽어도 좋은, 사실 여기 밑에 있는 글씨에 아이를 전부 어른으로 바꿔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어른, 자신의 욕망을 정말 뚜렷하게, 가슴속의 욕망을 뚜렷하게 지켜볼 줄 아는 어른,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아는 어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기쁘게 인사할 줄 아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자기계발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하면서 1시간밖에 안 돼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 소개를 할 테니까 자기소개는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앞에 현실은 지금 누가 창조했는가? 지금 여기 강의실입니다. 저는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십니다. 강의실에 등이 있고요. 여기 칠판이 있고 마이크 있습니다. 모니터도 있고요. 똑같은 강의장에 지금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이 3차원의 세계는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10여 명의, 저를 포함해서, 저희 기획사 대표님 포함해서 10여 명의 분들은 다른 현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현실? 식사하고 지금 굉장히 졸리신데 1시간 또 강의 들으려고 하니까 가서 그냥 졸자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니까 대충 시간 때우자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강의 1시간 동안 나에게 도움되는 얘기가 딱 한 가지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오감을 느끼면서 이 강의실의 강의장은 지금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강의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다른 현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약간 좋은 현실, 어떤 분은 그래 뭔가 긍정적일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현실, 각자의 현실은 다 다르게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도 이제 좀 살아보니까 지금 50 중반을 훌 넘어서 살아보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은 그냥 상황과 환경일 뿐이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저의 기분을, 저의 느낌을 만들더라고요. 사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부도가 난 사람은 전부 자살을 다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부도가 나서 쓰러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쓰러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성공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상황과 환경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지금 이 강의실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강의를 한번 듣느냐. 이게 자기의 현실을 내가 창조한다는 것이죠. 강의 시작한 지 지금 5분 지났는데, 그럼 저는 이 5분 지났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5분 지난 이 시점을 창조했을까요? 이때쯤이면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비했고요. 네.
이 상품 두 분에게 드릴 거고요, 제가. 별로 기분 드린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다고.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죠. 리액션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실 텐데 휴대폰에 본인의 어떤 자식은 빼고요, 와이프, 남편에 대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박상현이니까 남편이 박상현이면 박상현, 와이프가 김말숙이면 김말숙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저장에 사랑이라는 단어 아니면 하트라는 표시, 어떤 애정의 표시가 되어 있으시면서 저장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 손을 드는 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네? 아니라고요?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막 아내 말고 하트 표시나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아내, 배려의 아내, 사랑해, 자기, 짝고 이게 있습니다. 오늘 별로 강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저자는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사랑의 인선아, 와이프 맞죠? 딸은 아니죠? 예, 사랑의 표시 하트까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이프 맞죠? 예. 다른 분, 어디 남편분 어떻게? 개새끼 이렇게 저장하는 게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김정은 이렇게 저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이프를.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된거 아니야? 서방. 서방의 하트 표시? 예, 맞습니다. 서방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점을 설명하면서 잠깐 스타벅스 상품 2장을 드렸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제가 어제 준비했고요. 바로 와이프나 남편을 보는 나의 관점, 어떤 사랑이나 하트 표시,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일단 표시는 내 관점이 그런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아마 집안이나 근데 왜 근데 아니시구나. 그렇게 저장했을 분이시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좋은 관점, 긍정적인 관점으로 진짜 40, 50분 남았는데 한번 같이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누굴 만나도 이렇게 떨리거나 어떤 만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날 때 공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명. 사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공명의 현상은 사실은 이 나무나 이 마이크나 이 포인트나 전부 똑같은 우리 인간들도 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나무도 이 나무만의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도 인간만의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동수가 주파수로 표현돼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유의 진동수는 서로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을 하게.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공명하라, 공기력 명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력 명상하라.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앞에 계신 분은 참 피부가 깨끗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정말 젊으시고 멋지시네요. 정말 점잖으시고 아주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아까 그분은 처음 오셨는데 참 젊으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저는 계속 속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 사랑해, 역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속으로 지금 계속 되뇌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얘기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할 때도 딱 만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피곤해 보이시네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잠 못 주무셨어요?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서로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공감대가 말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진동수로 서로 파동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게 진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명한다고 하죠. 그거를 제가 한글로 공들여 명상해라. 사람 만났을 때 속으로 진짜 공들여서 이 사람의 장점만 보면서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럼 그 대화가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까칠하고 아무리 샤이한 사람 만나도 내가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정말 대화가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날 때 그래서 항상 좋은 면만 속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사람 만났을 때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진동수가 서로 교감이 돼서 그 사람이 똑같이 저를 피곤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사우나도 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도 막 엄청 하고 정말 잠도 많이 자고 그냥 때깔 또 화장까지 해가지고 딱 사람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에게 피곤해 보이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속으로 그분의 단점이나 순간 그분의 어떤 그 단점을 제가 보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유의 진동수. 저는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 항상 차에서 내릴 때 핸들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고마워 사랑해 렉서스 하고 핸들에 뽀뽀를 하고 내립니다. 미친 짓이냐고요? 아니요. 그 핸들이나 그 차나 저나 여기 나무나 이 책이나 전부 고유의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덩어리는 서로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자가 그 명상에 제가 보기에 저도 장자를 많이 읽었는데 장자는 명상의 대가입니다. 장자가 배를 타고 명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눈을 감고 명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어떤 배가 와서 퉁 하고 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열받고 너무너무 속으로 욕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XX야 라고 하면서 화가 너무 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자기 배에 부딪힌 그 배, 상대방 배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아는 순간 자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던 그 화가 한순간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빈배처럼 비우면 어느 누구도 나를 폄하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장자가 얻고 그 이후에 자기를 비우는 자기의 배를 빈배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반드시 공들여서 한번 속으로 명상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제 말씀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질문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너 자신을 알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내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별 4개예요. 대한민국의 별 4개는 7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친구, 그것도 절친입니다. 손식이라고 지상작전 사령관 손식 별 4개입니다. 저랑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게 친한 친구죠. 그 친구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는 별 4개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군인이고 참 군인이야. 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한 친구가 더 있습니다. 그 3명이 ROTC 장교로 전역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키우는 소에다가 밥을 주러 가다가 그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죽었습니다. 3명이 똑같이 군생활을 하고 저하고 그 죽은 친구는 중위제대를 하고 한 친구는 군대 나와서 지금 별 4개가 됐습니다. 그럼 과연 저는 그 별 4개짜리 친구를 보면서 약간은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제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57세에 죽진 않았구나. 내 친구는 죽었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멀쩡하구나.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저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부정적, 때로는 긍정적. 과연 나는 진실에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이렇게 출근해서 강의도 듣고 또 일하고 저녁에 또 소주도 한잔하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 그냥 주무시나요? 휴대폰 들고? 앞으로 주무실 때 한번 질문을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신뢰를 다 줬는가? 나는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너에게 진심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형태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집에서 그 조그만 자영업을 하나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가서 와이프를 도와주는데 그 조그만 딸아이하고 아버지가 와서 우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딸아이가 와서 그냥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물은 어디 있어 숟가락은 어디 있어 아빠 뭐야 그 딸아이의 이야기의 95%는 전부 다 질문입니다. 그 아이의 그 아빠는 또 너무 귀여우니까 뭐 물은 여기 있어 하면서 이뻐주고 닦아주고 그러다가 우동이 딱 나옵니다. 우동이 나오면 우동 면발이 이렇게 긴데 우동 면발을 그 딸아이하고 아버지 쪽쪽쪽쪽쪽 하면서 거의 그냥 뽀뽀를 할 때까지 면발 하나를 공유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천사의 모습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하고 아빠를 따라다니던 그 딸아이가 왜 7살 돼서 유치원을 가면 그때부터 질문이 없어집니다. 학생 때 성인이 돼서 질문이 없어져요. 말을 안 해.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견보다도 아버지를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동을 쪽쪽쪽 빨면서 서로 뽀뽀하는 그 아빠와 아기는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질문하지 않는 사회, 질문하지 않는 아이, 특히 질문하지 않는 어른이 지금 세상 경제, 뭐 정치, 어쩌고저쩌고보다 진짜 질문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정말 자신에게 딱 한 가지라도 한번 질문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인생, 성공, 돈, 행복, 행운, 감사 모든 것은 다 질문으로 질문을 해내는 상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명한다. 사람을 만났을 때 공대로 명상한다. 이 사람의 장점만 본다. 계속 속을 되뇌인다. 그리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처음 만났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마찬가지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 대화의 대부분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됐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거는 그 대화를 딱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공들여 명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만났어, 처음 만났어. 이 사람이 딱 보면 압니다. 말을 잘해. 청산일수야. 말하는 거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랬을 때는 확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확대 질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확대 질문, 큰 질문. 요즘 어떠세요? 끝!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분은 말하기 좋아하고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요즘 말이야, 우리 애는,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은, 그리고 내 사업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확대 질문으로 툭툭 던지는 질문의 수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딱 생각하는 거죠.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말씀 잘하시는 확대 질문으로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샤이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말을 잘 안 해. 그런데 그분한테 요즘 어떠십니까? 힘들어? 끝. 그럼 갑자기 둘 사이에 너무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는 한정 질문, 만약에 경제나 그런 거를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래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4,000원인데 10월까지 한 7만 원이 갈까요? 간다, 안 간다, 모른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정 질문. 그래서 한정 질문으로 계속 한정해서 질문을 하다가 이분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 나중에는 이제 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질문의 수법을 확대 한정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 만났을 때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때 사람 만났을 때 비즈니스한테 다 테스트하니 그러면 친구를 만났을 때 한번 친구가 말 잘해 그래서 확대적으로만 던지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어때 요즘? 잘 돼? 끝입니다. 질문 끝. 너무 샤이해 말도 안 해. 그러면 요즘 이렇게 했는데 어때라고 딱 한정해서 질문하는 확대와 한정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질문의 수법을 잘 사용하시는 인간관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2달 전에 제가 일산 사는데 그 백마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위시티 식사동을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으로. 그런데 제가 마을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이어폰을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싼 이어폰이었는데
마을버스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버스를 다 뒤졌습니다. 제가 어차피 손님도 없었고 안 나왔어요. 집에 가서 또 와이프 내일 때문에 또 완전히 JR 할 텐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딸하고 제 아들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운전을 해서 백마역에 마을버스 타는 곳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소주 한잔 했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었으니까요. 백마역을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오른쪽에 있는 이어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죠. 없는 건가? 다른 데서 흘렸나? 3호선 타고 오다 흘렸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제 아들, 뒤에서 담배만 빡빡 피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배심한 아들이 담배를 끄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빠, 그 이어폰 블루투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아, 맞다. 휴대폰을 켜서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두 줄이 생기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블루투스 신호로 이어폰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되고 1분도 안 돼서 백마역 고도블록 페인트에서 이어폰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어폰이 이 백마역 주변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 믿음, 있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그 이어폰은 1분도 안 돼서 딸아이와 제 집에 동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지금 보는 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미래를 발견하러 막 갈 때 그 어마어마한 콜럼버스의 범선을 어느 누구도 그 미래에 있는 원주민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얼음바다의 범선이 수십 척이 와서 막 점령하러 오는데 그 원주민들은 그 앞을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파도가 출렁거려? 뭐 있어? 왜 바람이 불지? 앞에 범선이 올 때까지 그 범선을 절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범선에 대한 이미지, 범선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범선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을에 그들이 가장 믿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주술사, 점쟁이, 주술사가 그 범선을 보고 이야기해 주니까 동시에 범선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 어떤 강의, 유튜브 이런 거 들으면 믿어라, 너의 성공을 믿어라, 외쳐라, 시카이라, 떠들어라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어떠한 것이 믿음일까요? 내 성공을, 내 행복을, 내 가정의 평안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 2잔을 테이크아웃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지진이 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가 폭삭 가라앉아서 내가 스타벅스 2잔 커피를 테이크아웃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하시나요? 편의점에 담배나 음료수나 과자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요즘 오물이 막 뿌리는데 폭탄을 사서 우리 집에 있는 편의점을 딱 맞춰가지고 내가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살 수 없는 걱정을 하시나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하러 갈 때만 스타벅스가 문을 닫아. 문을 닫지도 않지만 닫았다고 가정하면 옆에 토멘탕스나 딴 데가 사면 됩니다. 절대로 내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못한다는 생각은 0.0001%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성공, 행복,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내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사러 가는 그러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면 스타벅스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대해서 변하겠습니다. 우주는 두 가지 진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가 나를 막 폄하해, 막 이상한 얘기해, 막 욕을 해. 그러면 데리고 가기 싫어, 얘기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했죠? 저는 어렸을 때 반사라고 했습니다. 반사. 왜? 데리고 가기 싫어. 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는 그 반사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다 반사합니다.
그 반사가 리얼로 올 때가 있고 아니면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도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오는 것은 우리 자설이 붙겠죠. 자, 우주의 두 가지는 반사판과 기록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은 성능이 아주 좋은 부메랑입니다. 아, 힘들어. 언제 풀리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갈구는 거야? 회사 일 왜 이렇게 많아? 전부 부정적인 얘기들. 한번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일본에 이큐 스님이 있었는데 이큐 스님 하니까 무슨 서양 스님 같은데 서양인 스님이 없죠. 일본의 이큐 스님, 우리나라의 그 해볼까까지 부르듯이 원효대사와 같은 그 레벨의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쪽지를 남깁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면서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조금 어려운 거 말고 정말 숨이 막히도록 어려울 때 이 쪽지를 한번 열어봐라 라고 쪽지를 건네주고 돌아가십니다. 이큐 스님, 일본에 제자들이 살면서 이만큼 저만큼 막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쪽지를 열어볼까? 아니야, 버텨. 열어볼까? 버텨. 그러다가 사찰에 정말 아주 어려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 교수님이 남긴 그 쪽지를 열어봅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승, 원효대사 같은 고승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됩니다. 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보시면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걱정하는 말을 하지 마라. 걱정하는 말은 반드시 현실로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의 도구를 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 중에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현실로 창조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그리스 신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지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제우스. 그런데 여기 헤파이스토스는 연장의 신입니다. 연장의 신. 연장의 신이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갔더니 아버지가 머리 아파서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머리가 죽겠어요. 어쩔 수 없이 연장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연장을 들고 제우스의 머리를 부동강에 누릅니다. 그랬을 때 그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온 신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지혜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신가요? 어떤 회사일, 집안일, 자식일,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가 처가 머리 아프신가요? 그것은 지금 머릿속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다고 계속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의 형태로 내가 왜 머리가 아프지라고 한번 바꿔보시고 그래 제우스도 머리 아플 때 지혜의 승이 나타났구나. 그래 내 머릿속에서 지금 뭔가 지혜가 해동하려고 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진짜 절대 없는 네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도 30대 대기업 다니면서 30대 때 정말 열심히 뛰면 40대 중반에는 뛰지 않고 산책할 줄 알았습니다. 풍경을 보면서 산책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저는 그 30대, 40대의 어떤 그 득을 보면 그 득에 대해서 의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견리사의라고. 어떤 이득을 보면 생각해라. 뭐를 이게 의로운지. 젊은 나이에는 이득이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구나. 어떻게든 간에 그 대가는 다 받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술 먹을 때 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모르는 겁니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밀은 절대 없다. 세상에 공짜 없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구는 지금 동그랗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모르는 걸 또 세월이 또 몇백 년 지나서 지구는 알고 보니까 별 모양이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을 합니다. 어떡하냐, 3개월밖에 못 샀는데 위로를 해주고 과일을 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친구보다 먼저. 세상에는 이 삶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세상. 너무 걱정하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수비하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게. 이 제 책, 제가 이따 책 몇 분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이 책 앞에 보면 제가 표지에 해피니스, 행복은 어디에 어원이냐? HAPPINESS, 해피니스. 행복은 어원이 해픈입니다. HAPPEN, 해픈, 일어나는 것. 행복은 일으키는 것이라고 제가 책 앞에 썼습니다. 행복은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픈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제 딸아이가 지금 그 차병원에서 그 주인님을 차의과학대를 다닙니다. 우리 딸아이 고3 때 차의과학대를 갈 실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은 국어만 보는 줄 알았어요. 왜? 걔가 국어 성적표만 가져오더라고. 왜? 국어는 정대 1등이었습니다. 야, 니네 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는 안 보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수학과 영어에 점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어만 가져오는 거다. 그러던 딸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자. 저는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딸아이나 아들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인성과 이런 것은 제가 중요시했으나 공부는 알아서 해라. 순서나무 독립하는 거라고 계속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딸과 아들 6년 동안 같이 책을 읽고 6년 동안 주말에 같이 보고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딸아이에게 영어는 수학은 안 어울리죠.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고3 5월 달에 정말로 저희 집 앞에 킥복싱장이 생겼습니다. 제가 복싱을 오래 했는데 킥복싱장이 생겨서 제가 그 도장에 하자마자 그냥 강의를 끊었습니다. 킥복싱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우연히도. 근데 그분의 자세가 애티튜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아까 얘기한 공명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시고 일산의 식사동에 오셔서 일산에서 또 수학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진짜 5월 말부터 우리 주영이를 우리 딸을 보시더니 5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단 하루도 안 되고 4시간 이상씩 수학을 봐주셨습니다. 딸아이 수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등급인가 6등급이 됐는데 2등급이 나와서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킥복싱장이 저희 집 앞에 생긴 게 우연일까요? 제가 그 킥복싱장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인생의 우연은 전부 정으로 존재합니다. 정으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DDP라고 동대문에 DDP, 패션몰 그 5층에서 제가 패션쇼 위에 패션 모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패션을 공부했냐? 아니요. 또 어떻게 그 사람 많은 곳에 패션 모델로 올라가서 워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패션 모델이 어떤 워킹리스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에 그 패션 모델 과정이 있습니다.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과정을 끊을까 말까를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정말 올해 7월 말에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런 뜻을 밝혔더니 이분이 지금 강남에서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패션 무대 감독님을 소개를 정말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분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제가 그 무대 감독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화요일 날, 24일 날 DDP에서 패션쇼에 멋있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은 다 이렇게 점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어서 선으로 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것을 다 점을 잇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돈 얘기를 잠깐 하면 거의 끝나갑니다. 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돈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 자, 공자의 제자는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 근데 공자의 제자 수천 명은 전부 천재였습니다. 천재. 공자도 천재였습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수많은 수천 명의 제자는 전부 천재였는데 딱 한 명, 딱 한 명은 바보 천치였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번지점프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지였습니다. 번지. 번지라는 제자가 그 맡은 바 역할은 뭐냐? 공자의 수레를 끄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운전기사,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공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실에서 딱 나가니까 번지가 수레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공자를 확 한번 쳐다보더니 공자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느닷없이 던집니다. 그때 공자가 너무너무 공자 살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할 때가 그때입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알고 1000을 아는데 이 번지는 천치다. 내가 100을 알려줘도 하나밖에 몰라. 아니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인생이란 삶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공자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선사후득입니다. 번지야, 인생은 길게 얘기 안 하겠다. 선사후득이다. 끝. 예, 선사후득? 번지가 고민합니다. 뭐지? 선사후득 알았어. 앞으로 일하면서 알았어. 선사후득, 선사후득, 선사후득. 어떤 일이 생깁니다. 번지는 절대로 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사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항상 선사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번지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 천재 제자들 중에 거의 탑 오브 탑 안회 다음으로 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딱 하나 선사후득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젊으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삶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득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득을 먼저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생각하시면 그래 선사후득 이를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면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은 득, 즉 돈은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의 원리. 감사해 돈 들어와. 무슨 원리죠? 저는 맨날 감사해. 감사하면 뭐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펜이 있고요. 동그란 펜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좀 있고 마이크 있고 옷도 있습니다. 와이셔츠도 있고. 자, 이 펜을 제가 1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이 펜에 해당되는 돈을 제가 지불하고 이 펜을 샀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 S24 울트라 100 얼마짜리 100 얼마를 내고 물론 할부지만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샀습니다. 자, 어느 순간 되면 휴대폰이 2년 넘으면 약정이 끝납니다. 또 뭘 바꿔야지 하면서 이 휴대폰을 샀을 때 떨어뜨리면 어이구 깨졌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2년 지나면 막 휴대폰으로 막 옷도 바꾸면서 나왔습니다. 옷 바꾸고 펜 같은 거 많이 떨어뜨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휴대폰의 전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걸로 바꾼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교환이잖아요. 얘의 전신은, 얘의 분신은 돈입니다. 이 옷의 분신은 돈입니다. 지금 돈 다 드리고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갑 그런 것도 명함지갑 다 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펜을 사용하면서 다 정죠. 펜이 나한테 있으면 그래서 몽블랑 펜을 갖고 있는데 감사해. 그런 마음입니다. 휴대폰을 사면서도 내가 현금을 주고 다 산 거잖아요. 돈의 분신입니다. 너무 감사해. 휴대폰이 나한테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옷을 좀 집어서 빨갛고 많이 해서 옷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원리라는 것은 그 분신의 돈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개념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돈은 살아있다와 돈은 인격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덩어리. 지갑을 하고 그럴까요? 지갑을. 제가 뭐 강의한다고 지갑을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돈은 좀 더 넣어왔습니다. 강의하는. 그런데 돈을 보면 전부 똑같은 방향으로 돈이 지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영수증 들어있어, 뭐 종이 들어있어, 메모한 들어있어, 뭐 지갑에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덩어리라고, 인격체. 돈도 살아있다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문어처럼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이 돈이 이 지갑에 들어있는데 막 구겨져 들어가 있고 막 순서는 틀려서 들어가져 있고 막 엉뚱하게 들어가 여기 영수증. 그럼 이 돈이 이 지갑에서 친구들끼리 아주 그냥 잘 놀아야 되는데 어디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이 지갑에 돈이 오려고 할까요? 왜? 그것도 에너지 덩어리인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갑에 요즘 카드 쓰시는데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갑에 돈을 갖고 다니세요. 왜? 돈은 여기 보시면 친구입니다. 친구. 이 친구가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지갑이 썰렁해요. 돈이 없으면 카드 있으니까 카드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찰로 가능하시면 좀 약간 오버하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갖고 다니세요. 현찰로. 그러면 그 돈이 여기에 있으면서 친구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돈도 에너지 덩어리고 인격체고 돈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모여있고 이쁘신 분들 4분 모여있어야 또 남자들만 보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고만 썰렁하면 누가 와? 친구들. 그러니까 돈을 지갑을 한번 나중에 주영이 화장실 가서 한번 보시고 없는 거 다 버리시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돈도 가지런히 갖고 다니시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돈을 한번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십시오. 돈이 금방 10일, 30일 안에 생깁니다.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돈을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돈을 거꾸로 써보시면 90입니다. 9. 돈을 거꾸로 하면 90. 돈을 거꾸로 뒤집으면 9이 되니까 돈은 좋은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누가 돈을 싫어하냐? 다 돈 좋아하지. 그런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식사동에 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동에 땅 부자가 많습니다. 개발됐으니까. 일산에 땅 부자가 많아. 땅 부자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우리가 그 땅 부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무심코 웹투자를 하다가 저기 재개발돼서 저분 졸부야. 아니면 땅 부자인데 재개발됐어. 땅 부자인데 재개발됐어의 문구 중에 부정적인 말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 마음에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일하지 않았으며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땅이 개발돼서 일산에 살아서 돈을 벌었어 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비록 내 표현에 부정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돈에 대한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돈은 돈을 거꾸로 하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에너지, 좋은 인격체, 좋은 겁니다. 돈은 항상 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아까 친구라고 설명한 부연 설명드리는 친구야. 친구인데 계속 밤 12시에 타고 전화하고 잠 깨고 막 그래. 스토커야? 그러면 친구랑 헤어지게 되죠. 돈 하면 친구랑 헤어지듯이 친구가 나를 안 만나듯이 계속 스토커처럼 돈 하시면 돈이 오지 않습니다. 왜? 돈은 친구니까. 그런데 소주 한잔 하시죠? 언제? 한 2년 뒤에? 끝내. 전화는 한 6개월에 한 번에 집 필요할 때만. 그러면 그 친구는 떠납니다. 왜? 돈은 친구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친구구나. 지갑에서 스타벅스 커피 친구한테 사주면서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친구한테 커피 한잔 사주네. 감사해. 지구라고. 이런 마인드로 계속 돈을 대하면 이 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하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20대에만 알았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등자의 선사 후득을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시면 훨씬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삶이 저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윤택하거나 저는 정말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자유로운 영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 앞이 안개 속이고 앞이 너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한 걸음도 내딛기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삶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안개 속에 내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앞이 안 보여. 골프 칠 때 제일 안 좋은 게 안개거든요. 비가 와도 칠 수 있어요. 우박이 와도 칠 수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삶이 안개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정말 내 삶이 안개 속에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그대로 그냥 일어난 것 뿐입니다. 그것을 내 보는 내 관점,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삶이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안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난 성공할 거야. 라고 외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거야라는 상태가 계속 창조가 됩니다. 성공할 거야는 성공한 게 아니죠. 제 강의가 너무 재밌나. 우리 강아지까지 들어와가지고 강의했습니다. 훌륭하네. 그 진정한 목표는 숫자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2024년도 또 이제 세월이 빠르니까 2025년도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느낌. 자, 성공할 거야. 근데 성공에 대한 느낌이 없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만약 돈이 지금 한 100억 있어. 그 친구한테 커피 한 잔 못 사줄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100억 있다는 그 느낌을 계속 물론 100억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느끼려고 하면 힘들겠지. 그런데도 100억이 있다는 생각에 그 느낌을 계속 가요. 느낌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내가 느껴야 돼. 말은 내가 성공한다, 100억 번다고 하면서 이 느낌은 맨날 이러고 있어. 반드시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내 성공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려해서 만든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나는 2024년에 1시간에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베스트셀러 저자 및 강사가 되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마지막에 꼭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자기 전에 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구 한번 보고 한 번만 얘기해. 자기 전에 그 문구 한번 보고 한 번만 읽어. 그리고 주무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항상 노트를 쓰는데 노트에다 적습니다. 노트에 펜이 있습니다. 펜이 없는 휴대폰을 쓸 적이 없거든요. 적어야 되니까. 이 펜을 꺼내서 저는 그냥 아침에 적습니다. 그러면 잊어먹지 않아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자기가 만든 이 문구, 숫자 표시되고 과거형 감사의 표식을 만들어서 항상 보고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삶이 안개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먼지 같은 목표라는 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떤 헬스클럽이나 킥복싱, 복싱을 도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하면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계단 오르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왜? 내가 너무 힘들어. 삶이 안개 속에 있어. 너무 답답해. 그러면 그냥 빤스만 입고, 우리 이런 빤스 아니고 운동복 빤스만 입고 아파트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집이 저는 27층이니까 27층을 6번을 오릅니다. 27층을 6번. 그 27층의 계단 수는 500개입니다. 6번이니까 3,000계단을 오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힘들죠. 이 계단을 오르려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일 가벼운 건 다섯 번째, 그리고 제일 마음이 가벼운 건 여섯 번째. 3,000계단을 오르면 유산소 운동이 다 되면서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그냥 그 땀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계단 오르기를 또 추천하냐? 올라갈 때마다 층수가 보입니다. 층수가 보인다는 얘기는 뭔가 나에게 성취감을 줘. 17층, 18층, 19층, 27층 이러면서 뭔가 그 숫자가 주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러닝머신 때도 다 계기판에 나오는 것처럼
계단 오르기 한번 진짜 하루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간이 되면 1시간 반, 2시간 강의 때는 시간에 다 출력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한 장 가져가셔도 되고요. 돈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 명함벽이 있고 나중에 제가 요거를 여기다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장이 바로 요 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현재 생각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쓰시는 겁니다. 아, 머리가 아프다. 요걸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쉽죠? 왜 머리가 아플까? 바꾸면 됩니다. 그냥. 여기 나오면 바꾸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 월 비용 대비 수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는 담배가 잘 안 맞거든요, 진짜. DNA에 담배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잘 안 맞거든요. 한 대 피면 3시간 동안 머리가 아파. 그때도 가끔 피는데 피면 안 돼. 어쨌든, 담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쭉 있는 예를 든 거예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월 비용 대비 수입이 부족해? 요즘엔 사실 배달민족 원, 쿠팡, 그냥 출입 가도 배달할 수 있어요. 그냥 배민은 빨리 잡아야 되지만 배민 원이나 쿠팡은 거기서 찍어줍니다. 배달 찍어주거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엔 추가적으로 부업을 올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이거 문제가 있어? 가정여행을 한번 기획해보자.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는 어떤 이런 걸로 계속 머리가 아프다 하면 여기서 진전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해결안들이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력했으니까 가셔서 혼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2024년에 1시간에 100만 이상의 가치에 인정하는 베스트셀러 저자 및 강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외치는 이 문구처럼 한번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누가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공유에 다 공유합니다. 왜? 100명에게 이 자료를 드리고 공유했을 때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강의할 때 동기부여 받아도 딱 또 헤어지면 실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자기가 성장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거든요. 꼭 실천하시면 좋겠고요.